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이제 3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헌재가 오늘도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헌재가 만약에 이번 주 안에 선고를 할 계획이 있었다면 오늘은 선고기일을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결국 지금 이 시간까지도 선고기일은 발표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까요? 네, 지금으로서는 선고일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선고일을 통상 2일 내지 3일 전에 통지했던 관례를 보고 또 그 외에도 지금 헌재 주변에 여러 가지 경계가 강화되거나 학교들의 또 휴교이라든지 휴업에 관한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을 봤을 때 갑자기 당일이나 전날 이제 선고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에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을 두고 지금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고 혹은 결정문을 작성하는데 그 자체로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평가도 있거든,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해 보십니까? 네, 사실 지금으로서 이야기 나오는 것들은 모두 다 추측에 불과하고요. 혹시라도 이 추측이 국민적인 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해서 이제 발언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모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모든 쟁점에 대해서 결정문의 구체적인 문안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시원하게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결정이 빠르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어찌 보면은 변론이 종결된 지 이제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선고일조차도 지정을 안 한 상황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이견이 있음이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그 이견의 내용이 판결의 최종적인 결론에서 헌법의 중대한 위반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견인 것인지 아니면 세부적인 쟁점과 문구에 관한 이견인 것인지 그 이견이 소위 말해서 지금 결론을 바꿀 정도인지 아니면 결론을 바꿀 정도는 아님에도 만장일치를 위해서 좀 더 수기를 거듭한 것인지 이 모든 것은 아직으로서는 추측의 영역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추측일 뿐이긴 하지만은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견이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게 재판관들 의견이 만장일치로 수렴을 하기 위해서 평의가 좀 길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인데 결국에 만약에 선고를 했을 때 만장일치 결론이 아니라면 국론이 분열될 수도 있다. 어떤 반발을 우려해서 이런 점도 좀 고려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감을 하시나요?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 탄핵 심판에 따른 결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한 사건에 따른 사법적인 평가일 뿐만 아니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또 헌법을 치유하기 위한 헌법의 자기 수호 및 자기 치유를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이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가지고 헌법재판소라는 시스템, 이 우리 헌법의 치유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파괴를 해야 한다. 혹은 이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선동과 폭력적인 언사들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론도 중요하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관한 각각의 이유들 그리고 그 이유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라면은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봤을 때 모두가 일치할 수 있는 결론으로서 즉 모두가 승복하고 설득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 결정문을 만드는 거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늦어지는 이유가 결론 자체의 이견이 큰 것인지 결론의 이견은 크지 않지만 그 문구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가 단순하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경우든 간에 그 결정문이 결국 결정문으로 인해서 새로운 분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문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헌법은 이렇게 판단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 여러 사안이 얽혀 있는데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흔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면서 20일에 열릴 예정인 본회의를 앞두고 탄핵 소추안 발의 가능성을 좀 내비쳤거든요. 만약에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가 된다면 지금 재판에 어떤 영향이 끼쳐질까요?
네, 원래 직접적인 영향이 바로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이미 탄핵 소추가 제기된 사건에 대한 판단이고 기본적으로는 그 판단의 쟁점이 비상계엄이 내란으로서 이제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국무위원이라든지 현재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이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 과정에 간접적인 영향은 있겠죠. 특히나 예. 이제 그 중대한 사유 중에 하나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계속적으로 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이 나온다면 어떤 결정에도 국민들이 승복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작 그 부분에 있어서 헌재 결정에 따라서 규범을 수범해야 하는, 즉 의무가 있는 임명 의무가 있는 권한대행은 지금 계속 임명을 안 하고 있고 사실 예. 언제 임명을 할지도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결국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선고기일을 더 미루거나 혹은 선고 내용의 결과에 따라서 국론 분열뿐만 아니라 국정의 혼란이 얼마나 더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법리적 영향성은 하나도 없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를 빠르게 정리하거나 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네. 빠르게 정리할 필요성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선고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 예측이 좀 어렵지만 오늘은 발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어렵다라는 전망에 조금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다음 주로 넘어간다면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요 일정들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일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절차도 다음 주에 잡혀 있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 헌재가 혹시 이런 일정도 좀 고려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총의가 이거를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즉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건들의 재판 일정,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표 사건 같은 경우는 직접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그것을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고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총의로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개별 재판관들이 합의에 이르지 않고 이 논의를 더 지연하거나 혹은 더 하자고 이야기하는 내심의 동기까지 누가 단정할 수는 없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상 탄핵에서 파면의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게 되고 그 조기 대선 국면에서 결국 누군가가 출마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랑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 어느 시기에 나온지 또 연관이 크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간접적인 내면의 영향이 어떻게 있는지를 저희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한 가지 또 봐야 하는 것이요. 네. 통상적인 민사 사건들의 선고기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속 피고인이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2주 안에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공판을 종료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에 이제 2주 안에 선고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 민사나 아니면 불구속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늦어도 보통 30일 이내 뭐 소위 말해서 아주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60일 후에 이제 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적인 기준이 또 30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30일을 넘어가게 되면은 변론 종결일로부터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면 논의할 게 많고 검토할 게 많다면은 왜 30일 전에 변론은 종결한 것인가라는 네. 의문이 제기될 거기 때문에 이보다 더 늦어진다면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함께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도 남아 있는데 윤 대통령 선고 이전에 이 두 사람에 대한 선고가 먼저 이뤄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은 또 실무적으로나 법리적으로는 조금 가능성이 낮다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한 것으로서 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혹은 그것을 막아야 할 직무를 제대로 유기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위헌 사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선제적으로 판단돼야 하는 것이 12월 3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소위 말해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내란 혹은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서의 위헌적인 행동인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가장 핵심 쟁점인데 이 부분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안 한 상태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에서 이 내용을 밝히게 된다면 사실상 재판부의 애단에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시 선고, 즉 같은 날에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은 이 핵심 쟁점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한덕수 총리의 선고일을 따로 지정해가지고 밝힐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만약에 선고일이 잡힌다면 윤 대통령이 뭐 직접 출석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선고일을 언제 어떻게 통지하는지 본 뒤에 윤 대통령 출석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거의 다 참석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전망은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요? 네, 법률적으로는 일단은 출석 의무가 있지는 않고요. 예. 과거의 전례를 비춰보더라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에 현직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적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파면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주문을 읽는 즉시 그 파면의 효력이 발생을 하고요. 또 파면이 되지 않고 기각이 된다면 또 그 즉시 이제 직무에 복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재판정에서 바로 이제 직무직에서 파면이 되거나 재판정에서 네.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는 게 조금은 어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동안 출석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다만 지금 기존의 전례와 다르게 계속적으로 변론기일에도 적극적으로 출석을 했기 때문에 이번 선고기일에도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직 가능성이지만은 만약에 출석을 했는데 그 결과가 피청구인 입장에서 이제 파면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당시에 여러 가지 혼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네. 또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선고를 만약에 내린다면 그 선고 재판 상황을 생중계할지 여부도 관심이에요. 지금까지 변론 기일은 생중계는 하지 않고 진행은 하되 이제 추후에 영상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앞서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에는 생중계가 됐고요.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큰 사건인 만큼 생중계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고 하지만 지금까지 변론 기일에서는 생중계를 안 해왔고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저는 생중계를 할 가능성이 높고 또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선고 날짜에 선고가 생중계가 되고 그 내용을 보고 극렬 지지자들이 이제 사상을 하는 그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했죠. 예. 또 지금은 이제 그보다도 갈등과 폭력성이 서로 더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탄핵 심판의 헌재 결정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한 사람, 단순히 한 행위에 대한 어떤 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이 생각하는 헌법적인 질서, 거기서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권한과 그 권한의 한계,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하고 헌법이 국민한테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뭐 나중에 물론 그 자료를 볼 수 있겠지만 아주 국민적인 관심이 높고 또 이 부분의 결정과 그 결정 이유들을 국민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생중계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고 과거의 전례에 비춰보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는 금요일에 열리는데 이게 검찰의 네 번째 청구 끝에 지금 손을 들어줬잖아요. 이전하고 어떤 부분이 달라졌습니까? 네, 소위 말해서 영장심의위의 결정이 나왔죠. 예. 결국 영장심의위가 경찰의 영장 신청과 거기에 따른 검찰의 영장 청구와 관련돼서 세 차례나 기각을 했지만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렸고요. 그런 심의위의 결정까지 받은 상태에서 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은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조금 완전히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위 말하는 구속 취소와 그다음에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라는 이례적인 결정들이 연이어 이루어진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돼서 그 내란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건에 있어서 공소 유지의 의지가 별로 없는 것이 아닌가. 특히나 지금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비화폰과 비화폰 서버와 관련돼 가지고 관련된 수사와 증거를 이제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의혹과 혐의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검찰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있는 상황들도 고려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지난번과 상황이 달라진 게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김성훈 차장이 경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내세우면서 구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게 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시나요?
법원에서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고려할 하나의 사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은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할 필요성에 대한 것들에 있어서 하나의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21일에 이제 헌재 결정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 파면 결정이 났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더 이상 주장을 못했을 거지만은 지금 상황상으로는 지금 선고기일이 아마 지정이 안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이 부분들에 그런 주장을 계속 반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 재판부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를 저울로 비교해서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맡고 있는 이제 위치에서 대통령 경호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지만 대통령 경호라는 거를 경호처 차장이나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제와 조직으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검찰 쪽에서는 소명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무엇보다도 핵심 쟁점이 될 거는 결국 구속영장이라는 거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그중에서도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비아폰과 비아폰 서버에 있어가지고 관련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고 영장 발부 여부에도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영장 발부에 있어서 대통령 경호의 필요성이라는 것이 사실 선고일이 21일 전에 나오고 그리고 선고가 21일 오전에 만약에 이루어져 가지고 파면 결정이 나왔다고 한다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가 됐을 텐데 예. 지금 이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사유를 주장해서 사실 영장의 발부 가능성에 있어 가지고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영장의 발부 여부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 그 선고의 내용만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예. 가장 핵심적인 거는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 그중에서도 필요성과 관련돼서 증거인멸의 우려에 관해서 이 영장 발부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판단하는지, 그거를 얼마나 검찰이 성실하게 소명하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언제 지정이 될 것인지 그리고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수사 상황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